식민사학 완전정복 시리즈 연속 특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영상 중에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지도를 국고로 만들어서 상영을 했던 것을 갖다가 비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회의원이 지적하니까 실수였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국고 1억 원을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저는 그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작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야본성이라는 가야 전시회를 하는데 임나일본부설로 다 드러났었죠. 그걸 비판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또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사고들을 거듭치면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1억 원 들인 영상에 조조의 위나라가 이 충청도까지 차지한 걸로 그려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원본이 어디냐, 원 배경이 어디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 논란 많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완전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 추종하고 일본의 구구파의 역사관을 추종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바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3세기 중후반 조조의 위나라가 여기까지 다 점령한 걸로 그려놨잖아요. 이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또다시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란 건 뭐냐면 동북아 역사 재단의 역사학자 60여 명, 80여 명에게 국고 47억 원을 발주했는데요. 원래 2008년에서 2015년까지 8년 동안 해서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나라 떠먹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30억 원을 더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도를 그럼 공개하라라고 하니까 안 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권이 있는 국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그 당시에 지금 국회하고는 달리 이 당시 국회에는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여야가 합쳐가지고 최소한 이 역사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 그 당파를 떠나서 바로 잡아보자라는 취지의 특위였고 아주 바람직한 특위였는데 그 후로 없어졌죠. 그런데 이 특위에서 이 동북아 역사지도의 초안을 받고 저에게 감수를, 그러니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제가 이제 국회에다가 간단한 견해를 제출을 했어요.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뭐냐면, 첫째, 이 북한 강역을 전부 다 동북공정 논리에 따라서 중국에다 남겨줬다. 그래서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강역 차지하고 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너희 지도가 너희 국가 정부에서 만든 지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변할 거냐. 또 독도를 하나도 안 그려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그 지도 이 제작 책임자였던 당시 임기환 서울교대 역사교육과 교수 고구려사 전공이라는 거죠. 이분을 부르고 또 지도를 비판한 쪽에서는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진술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 진술회 영상은 지금 온라인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을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아주 요상한 지도를 국고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2세기 중반부터 4세기까지인데 4세기에도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고 신라도 없어요. 이 지도에. 대신 마한, 진안, 변함만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순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마니시루나 시라소케츠 이런 인물들이 만든 건데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순론이 왜 나왔냐면 일본
고급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일본 허기를 가지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가짜로 몰고 일본 허기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는 보면은 뭐 서기전 1세기부터 몇 년에는 어느 왕 몇 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대 때 뭐가 있었냐, 삼국사기가 가짜면은 그 시대 때 뭐가 있었냐, 그걸 갖다가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서를 보면은 동의열전이 나오고요. 동의열전에 한에 관해서 나와요. 한. 우리가 흔히 이제 삼한이라 그러죠. 이 삼한이 마한지남 변한이 있었다. 백제신라 가야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그려놓은 건데요. 문제는 삼국지나 후한서나 여기에 나오는 삼한은 뭐라 그러냐면 방사천리, 사방사천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사천리가 되냐고요? 사방천리밖에 안 되죠? 자기네가 본 사료에, 주장하는 사료에 삼한은 사방사천리다라고 나왔는데 이 천리에 갖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천리 내용은 뭐냐?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에요. 이 남한 강단사학, 식민사학은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학을 하려면 분명히 삼한이 사방사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대신초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전삼한, 후삼한 나눠가지고 전삼한은 만주 전역에서 한반도까지 걸쳐져 있었고 나중에 후삼한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 만든 사람들은 뭐 전삼한, 후삼한 할 거 없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뭐 2세기나 3세기, 4세기, 심지어는 5세기에 건국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이 4세기까지 그려놓고도 이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고 마한지남 변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지도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의 야마도에는 이미 이만하게 통일정권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려대 명예교수셨던 고 최재석 교수님, 이분은 뭐냐면 7세기 중엽에 야마토회가 지금 나라 근처 요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이전 시기에 이 동북아 역사 지도 만든 사람은 이만했다는 거죠, 지금 야마토회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만했으니까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만큼 임나일본부를 차지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사실상 하기 위해서 야마토회를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무슨 수로 써서든지 작게 축소하고 시기를 늦추고, 중국사나 일본사는 무슨 수로 써서라도 넓히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이 강단사학자들이 대거 이 가담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드는 철학이었죠. 그 중에서 독도를 보면은 이 신라의 팽창 해놓고 나서 독도 안 그려놨어요. 우상국만 그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국사기 신라분기 지중화 13년 여름 6월에 우상국이 신라의 귀순 복종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울릉도만 복속한 거지 독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이 지도 제작의 실무 책임을 맡은 배성준 박사라고 있어요. 그 배성준이가 논문을 썼어요. 독도는 한국과 아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울릉도만 차지했다는 이야기지 독도까지 차지했다는 말은 없다. 일본 고급파들이 지금 독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논리, 그거 그대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울릉도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독도는 없잖아요. 이렇게 엄청 크게 확대한 거예요. 독도 안 보이죠? 그런데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경량을 비롯해서 안정준, 위가야 이런 무서운 아이들이 제가 2016년에 그 1심에서 그 유죄를 받으니까 이젠 완전히 저 1억을 죽이고 우리 총독부 역사관 천하로 다시 갈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총독부 기관지로 변질된 역사비평에다가 뭐 사이비 역사학과 한국 고대사, 이게 뭐 서울대 박태균 교수라는 인물이 거기 뭐 편집위원장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규경량 그 무서운 아이들, 이게 뭐냐면 역사비평에서 이 젊은 역사학자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은 우리를 영원히 지도하신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갖다 잔뜩 실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이런 이름을 딱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의 등장은 이런 의미에서도 반가운 현상이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엄청 띄웠죠. 그랬더니 이 분야는 제가 보수진보가 없다 그랬죠. 한겨레 경향에서 나서가지고 한국일보까지 무슨 대단한 역사학자가 나온 것처럼 엄청 띄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그냥 총독부 역사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그 무서운 아이 귀경량 거기에 이 총대를 메고 총독부 역사관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신다 라는 이제 내용의 그 글을 썼더니 곧바로 그때만 해도 뭐 가천대 강사가 모였는데 바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가톨릭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엄청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귀경량이 총대 메고 한 말이에 이 독도 이 길었던 논란의 결론은 이렇다. 알고 보니 이덕일은 뽀샵쟁이였다는 것.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가 지워졌다면서 동북아 역사 지도팀을 매국론에 모내하며 주잡듯 하던 사람이 정작 뒤에서는 본인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뽀샵질로 독도를 지우고 앉아 있었다. 지도에서 독도를 지운 건 지도팀이 아니라 이덕일 본인이었던 것이다. 무서운 아이는 맞죠? 저는 포토샵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 맞죠? 이렇게 총대 메고 나오니까 요 식민사 카르텔에서 총대 메고 나왔네. 바로 교수 시켜줘야지 하고 6개월도 안 돼갖고 가톨릭대 교수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무서운 아이가 그 후에는 뭐 JTBC에 또 나와가지고 광교토대왕 비문 가지고 나왔었죠. 그때 이 무서운 아이 주장은 뭐냐면 광교토대왕 비문은 다 뻥이다. 광교토대문이 광교토 태왕이 어디 정복했다 어디 영토 확장했다 하는 건 다 뻥이고 거기에 광교토 태왕 비에 나와 있는 외에 관련된 것만 사실이다. 이따위 주장을 하고 나왔죠. 무서운 아이 맞죠?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로 지리학 박사에게 제가 한번 평가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엄청 크게 확대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확대해가지고 이 독도 보이나 한번 보세요. 울릉도 보이죠?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보면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없는 강원도 요 섬들 여기는 다 테두리 써놓고 이름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독도를 해놨으면 울릉도에 이렇게 까만 테두리 그려놨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면 여기에다가 뭘 그리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귀경량은 무서운 아이 귀경량은 뭐 신의 눈을 가졌는지 자세히 보면 있다는 건데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닌 강원도 섬들에는 테두리선과 깨알 같은 이름을 썼지만 독도에는 테두리선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래서 독도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리학 박사의 자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제가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 존 카터 코벨 박사와 그 아들인데요. 이분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가 보통 세계 대학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학교예요. 여기에서 일본 미술사를 박사학위를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보니까 일본의 미술사 문화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건 99% 이상이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런 연구 결론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아직 한국 학계의 현실을 자세히는 모를 때겠죠. 한국에 왔다가 엄청 수모당하고 천대를 당했죠. 심지어 어떤 신문에 칼럼 하나 쓰려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 식민사학자들 검증 받아오라 그러고 이럴 정도로 엄청 이제 수모를 당했는데 A급 역사학자들 진짜 이제 훌륭한 역사학자들은 뭐냐면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자들은 자기가 공부한 연구 결과 가지고 전 세계하고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존 카터 코벨 여사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 썼냐면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 1981년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나온 무서운 아이들은 뭐였어요? 총독부 역사관 만세라고 하는 걸 반복하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하고 임규환 교수하고 국회 진술회 이후로 그때 국회 진술회 때 그랬어요. 독도 왜 안 그려왔냐 하니까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귀경량이가 지금 온라인에 떠있는 저와 임규환 서울고대 교수가 국회에서 진술회
독도라는 거 봤을 거예요. 봤으니까 분명히 임규환 교수가 독도 왜 안 그려왔냐 하면은 기경량이 이 말이 맞으면은 기경량이가 한 이 무서운 아이 맞으면은 임규환 교수가 국회에서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사실은 그려왔는데요. 이러기를 지운 겁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지 않고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실수일 리가 없는 거죠. 60명에서 80명의 역사학자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도를 제작하면서 단 한 명도 독도 왜 안 그렸냐 얘기 안 했다는 게 그 실수 같습니까? 근데 어쨌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면 다시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5개월 동안 수정기한을 줬어요. 그리고 특히 국회 준술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할 걸 요구했습니다. 독도 그려오라 그랬어요. 또 안 그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당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김호섭 이사장이란 분이었는데 역사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저희하고 강단사학자하고 한번 그 하북성 저희가 낙랑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하북성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날 만찬을 하는데 그 김호섭 이사장이 저희 테이블로 이제 오셨길래 제가 아니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논문 쓰고 글 쓴 배성준이 왜 아직도 못 자릅니까? 독도가 일본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계속 봉급 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호섭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책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5개월간의 수정 기한 동안에 독도로 그려와라.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드는 지도면 최소한 독도는 그려와야 될 거 아니냐. 이분이 그날 술도 한잔 자셔서 그런지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이 개 XX들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점 안 찍어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폐기를 시켰는데요. 이 사태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역사학자들, 국민들은 국사학자들이 한국을 위한 역사학을 하겠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로는 여러 현란하게 할 수 있는데 지도로 만들어 오니까 독도를 안 그려온 거예요. 일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서운 아이 기경량하고 안정준이라는 뭔데요. 이건 제가 이력일 역사TV에서 광개토도양 비문을 갖다가 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아이들 비판하면서 그 후에 이제 그 교수가 된 무서운 아이들 해가지고 역사를 팔아먹으면 나라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력일 역사TV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무서운 아이들이 백두대낮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일본 별로 추종 안 하잖아요.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일본이 경제보복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촌스럽게 왜 저래 이런데 오직 이 역사학계만 오면은 자기 자신의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도영 연세대 교수가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난 4, 5년 동안 외풍 휘날렸다.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 재개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조태성 기자가 또 인터뷰 크게 실었죠. 조태성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김도영이가 동북아 역사지도 다시 재개하겠다 하면서 고대사 등 유사 역사에 물든 정치권의 압박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지도 위에다 텍스트를 함께 쓰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의 방식을 원용해 볼 생각이라 말했다. 또 한중일 역사화해를 위한 한일 간, 한중 간 전문가 포럼 구성도 추진 중이다. 이거 주위에서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역사운동 하는 분들이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고 가서 시위도 하고 거기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여러 번 가담해가지고 해체하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유사역사, 장구일보 조태성이가 유사역사란 표현을 쓰잖아요. 유사역사가 뭐냐? 이문영이라는 자칭 소설가가 만든 건데요. 만든 용어가 아니죠. 베낀 용어죠. 저는 이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 만들어내면 그 원조가 어딘지 금방 찾아봐요. 뭐 찾으면 되냐면 총독부에서 뭐라고 했나 찾으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유사역사학의 유사란 말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총독부에서 그 조선에 있던 종교를 둘로 분리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그냥
종교로 분리해가지고 학무국,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나 문화부 종교과에서 관장을 해요. 대종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보천교라든지 미륵불교라든지 민족의 독립을 꾀하는 종교는 유사종교로 딱 분류해가지고 유사종교로 분류해서 누가 하냐면 총독부, 정무국은 지금의 뭐냐면 검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예요. 이런 데서 독립운동단체로 관할한 거예요. 민족 종교를. 고용어를 딱 갖다가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갖다가 유사역사학이라고 딱 표현하는 거죠. 조태성님뿐만 아니라 요 카르텔이든 여러 언론들이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에 계속 살아남는 거는 뭐냐면 여야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여야도 없고 이 분야에서는 보수진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도영이 정권 바뀌고 동북아재단 이사장 되자마자 첫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역사지도 이거 훌륭한 건데 일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흔들어가지고 좌초됐다, 다시 만들겠다. 이게 정상 국가고 정상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라, 이 계획서들아. 그랬는데도 안 찍어온 이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조조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차지했다는 지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일본을 추종하는 일반 국민들 찾아보기 힘든데 요 역사학계하고 그다음에 일부 정치권들, 뉴라이터들, 요런 데들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요런 데들만 거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내국의 역사학에 국민 세금 펑펑 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야사 복원하라고 하면서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제가 마포에 어떤 호프집 사장님이 자살했잖아요. 그 호프집이 어딘지 알아요. 그 앞을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 돈 1조 2천억을 가야 했으면은 올바른 역사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나일본부설로 뒤덮어 놨다가 지금 전북 남원 시민들을 비롯해서 또 장수 시민들, 그 다음에 가야 불교연구회를 비롯한 경상도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화재청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럼 이 나라 공무원들은 문화재청 반응이 학자들을 다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식민사학자들에게만 국고를 갖다가 엄청 퍼져가지고 검증도 안 받느냐 이거예요. 그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시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했으면 그래요? 이게 임날본부 설인가요? 저희가 살펴봐서 이거 바로 잡아야죠. 말이 됩니까? 임날본부 설로 국고를 쓴다는 게 이래야 되는데 식민사학하고 딱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식민사학을 하면 나라 좀 펑펑 쏟아지죠. 아주 뭐 신났어요. 지금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 역사대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아주 식민사학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나라 좀 펑펑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대선 때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역사관 하나만 보고 그 후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차지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역사관이 불시에 드러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